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로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처음 카지노를 가본 것은 1983년이랍니다. 당시 저는 뉴욕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었죠. 학기 말 시험이 끝난 어느 날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분으로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아틀란틱 시티에 있는 카지노를 간 것인데요. 당시에는 아틀란틱 시티 카지노가 개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들 카지노들은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던 저 같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했답니다. 예컨대 뉴욕시에서 아틀란틱 시티까지 가는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사 쿠폰 같은 것들을 줬죠. 무료 버스도 제공해주고 밥도 공짜로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호텔비가 아깝다고 숙소 예약은 아예 하지도 않았답니다. 놀면서 밤새는 것이야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가서 돈만 따면 만사 형통이었죠. 카지노를 처음 가본 저에게 카지노 세상은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이었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놀란 점은 손님들 대부분이 정말 마음씨 착하게 생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저는 카지노 가는 것을 거의 마약하는 것만큼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분들이 플라스틱 통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5센트짜리 슬롯 머신에서 노시는 모습이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카지노를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 보듯이 즐기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날 저는 새벽 2시경에 가진 돈을 다 털리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몇 시간 동안 우울하게 기다렸던 거로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게리 러브만이라고 하는 경영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카지노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트로이카로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스티브 윈과 샬던 아델슨 그리고 게리 러브만을 꼽는데요. 러브만은 경쟁 카지노 업자와는 달리 바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카지노의 중심으로 보고 카지노 사업을 했던 경영자랍니다. 또한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를 하다가 카지노 CEO로 변신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경영자이기도 하답니다. 자, 그럼 카지노 산업의 교수님 게리 러브만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게리 러브만은 전형적인 교수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1960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대기업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으니 중산층 정도로 살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아주 잘했고요. 학부는 웨슬리안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참고로 웨슬리안은 아이빌리그 대학 이상의 명문 대학이랍니다. 그리고 MIT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마치고 29살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발탁된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교수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것이죠. 그의 연구와 강의 분야는 주로 서비스 산업의 경영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연구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디즈니나 맥도날드 같은 서비스 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자문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하라 카지노의 CEO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하라 카지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하라 카지노는 1939년 윌리엄 하라가 설립한 작은 도박장인데요. 네바다주 리노에서 운영하던 빙고장을 카지노로 확장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윌리엄 하라가 사망한 후에 그 자식들이 하라 카지노를 다른 기업에 매각했는데요. 하라 카지노는 나중에 또 한 번 주인이 바뀌지만 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업계에 하라 카지노라는 이름을 처음 알린 사람은 필 세틀인데요. 그는 원래 하라 카지노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용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지노 산업이 너무 재미있었는지 그냥 눌러 앉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입사 4년 만에 하라 카지노의 CEO가 되었고 이후 10년 동안 하라 카지노를 대기업으로 성장시킨답니다. 세틀이 하라 카지노 CEO를 하던 시기가 바로 미국 카지노 산업에 큰 변화가 있던 때인데요. 원래 카지노는 네바다주에서만 허용된 산업이었죠. 그러다가 1978년 동부 아틀란틱 시티가 처음 카지노를 허용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 아틀란틱 시티를 제가 유학생 시절에 간 것이랍니다.
1980년대가 되면 다른 주들도 인디안 보호구역이나 선상 카지노를 중심으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세틀은 이런 카지노 산업의 지역 확산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이들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하락 카지노의 매장을 16개로 늘린 것이랍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세틀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더 이상 카지노 설립을 추가로 허용할 만한 지역이 고갈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카지노 업체들은 제한된 시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말이죠. 더구나 스티브 윈의 미라지 카지노 건설 이후에 테마파크형 초호화 카지노 건설이 붐을 이루게 되는데요. 경쟁 카지노 회사들이 앞다투어 고급화를 추진하게 되면서 카지노 업계에서 하락 카지노의 위상은 점점 약화된 것이었죠. 세틀은 게리 러브만에게 이와 같은 하락 카지노의 당명 과제에 대해서 자문을 부탁한 것인데요. 그리고 러브만은 세틀에게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답니다. 러브만의 해결책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1998년 세틀은 러브만에게 하락 카지노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자리를 제안하는데요. 그 직책은 하락 카지노의 제2인자 자리랍니다. 당신이 해결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직접 와서 한번 해보라는 의미였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러브만은 이 오퍼를 흔쾌히 허락한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말렸죠. 제가 만약 이런 오퍼를 받았다면 정중히 거절했을 겁니다. 망신당할 게 뻔하니까요. 교수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회사 생활하다가 교수는 할 수 있어도 교수하다가 회사 생활은 못한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것도 카지노는 교수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업종일 겁니다. 주위에서 하도 걱정들을 많이 해서인지 러브만은 일단 대학에 2년 안식년을 신청한답니다. 2년만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하버드로 돌아간다는 계산이었겠죠. 처음에는 집도 보스턴에 그대로 놔두고 라스베가스까지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CEO 세틀도 러브만이 2년 뒤에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러브만은 물만당 고기처럼 하락 카지노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데요. 그리고 4년 뒤에는 세틀이 18년을 해오던 자신의 CEO 자리를 러브만에게 물려준답니다. 사실은 몇 년 뒤에 세틀은 윈 카지노의 CEO로 가게 된답니다. 러브만은 하락 카지노에서 다양한 혁신을 했지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고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카지노 운영에 반영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카지노 경영을 과학화한 것이죠. 교수답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하락 카지노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분석해보니 슬롯 머신이 하락 카지노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죠. 또한 하락 카지노 고객 중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 그리고 전체 이익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죠. 그리고 바로 이 30%의 고객은 하락 카지노에 와서 한 번에 약 2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의 돈을 쓰는 보통 사람이란 사실을 알아낸 것이랍니다. 러브만은 이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락 카지노는 도박을 오락으로 즐기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는 기존 카지노의 관행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랍니다. 다른 경쟁 카지노는 이런 고객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그들은 고액 도박을 하는 VIP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쓴답니다. 헬리콥터나 리무진으로 공항에서 호텔까지 모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수천 달러의 현금을 공짜로 주기도 한답니다. 도박을 오락으로 즐기는 일반인에 집중한 결과 2000년대 초반 하락 카지노는 연간 4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MGM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카지노 체인점으로 성장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매출액은 MGM이 더 크지만 이익은 하락 카지노가 MGM의 6배나 된답니다.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놀랍지 않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VIP들보다 더 좋은 고객인 겁니다. 요약하자면 러브만은 과학으로
카지노의 상식을 깬 것이랍니다. 러브만의 카지노 운영 과학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특히 그는 고객 충성도 제고가 카지노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고 당시 카지노 산업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IT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요. 투자 비용만 1억 달러 이상을 들였다고 하더군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라 카지노 모든 영업장에 있는 슬롯 머신을 컴퓨터에 연결한 것인데요. 그 결과 어떤 고객이 어떤 슬롯 머신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지, 배팅은 얼마나 크게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도박을 하고 있는지 하라 카지노는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고객들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슬롯 머신에 하라 리워드 멤버십 카드를 인식시키면 이후 자신의 게임 내용이 모두 본사 컴퓨터에 기록되게 되는데요. 하라 카지노는 슬롯 머신에 투입된 돈 액수에 따라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면 무료 식사, 숙박, 무료 여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답니다. 지금은 이런 리워드 카드가 카지노 업계의 표준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러브만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서 하라 카지노를 세계 최대 카지노 기업으로 만드는데요. 러브만을 연구 논문이나 쓰던 심약한 교수로 생각했던 카지노 업자들이 깜짝 놀랐죠. 러브만의 배포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다뤘지만 1990년대 말이 되면 미국 카지노 산업은 포화 상태가 되는데요. 특히 라스베가스는 미라지 호텔 건설 이후에 대형 카지노 호텔 건설 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카지노 업체 간 피 튀기는 경쟁이 시작된 것이랍니다. 이 과정에서 MGM은 스티브 인의 미라지와 벨라지 호텔을 인수하게 된 것이고요. 샬던 아델스는 이 문제를 해외 시장 진출로 풀어낸 것인데요. 러브만도 아델슨이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로 풀려고 한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지요. 10여 년에 걸친 치열한 전쟁 끝에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있는 대형 카지노 호텔의 70%가 MGM과 하라 카지노 두 개 업체로 통합되게 된 것인데요. 특히 2005년 러브만이 시저스 팰리스를 100억 달러에 인수했을 때 카지노 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리고 러브만은 하라 이름을 버리고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바꾼답니다. 시저스가 카지노 고객들에게 더 알려진 브랜드였으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게리 러브만의 가장 큰 업적으로 저는 카지노 산업의 외부인의 시각을 가져온 점을 듣는데요. 그는 도박 사업이나 다른 소매점 사업이나 그 핵심은 큰 차이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학 연구실을 버리고 현장으로 뛰어든 러브만의 용기가 저는 솔직히 부럽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경영학 교수인 제프리 페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는 게리 러브만이 어떻게 교수에서 세계 최대 카지노 호텔의 CEO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집필해서 MBA 교육에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어렵고 희귀한 케이스라는 말이겠죠.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